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거기 오늘의 기본 개념, 첨단 산업의 쌀, 첨단 산업의 비타민, 중국에 많은 이 광물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근데 중국에 많으면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북한에도 있대요. 빨리 통일을 해서 히토를 뺏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 럼프 형은 김정은을 만날까요? 만나겠다 그랬잖아. 만나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재명이 그랬거든.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놨는데 트럼프가 없어지니까 한반도 평화가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당신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막 씩 웃다가 당신이 피스메이커,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페이스메이커지. 아주 스마트한 애라고 막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 아, 내가 중국 가야 되는데 다시 같이 가자. 나랑 비행기 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주 만날 것 같아요. 북한을 만날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우리를 이제 빼고 만날 것 같긴 한데 만날 것 같아요. 만나서 만약에 종전선언하면 올해 진짜 노벨 평화상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유일한 목적, 대통령의 유일한 목적이 노벨 평화상 받는 거라서 그냥 그거 받고 나면 이제 이 지랄하는 거예요. 자, 빨리 받았으면 됐어. 자, 히토류 가봅시다. 밑에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 자, 거기 되게 지도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나라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요. 딱 한 나라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요, 이쪽이 시원생대, 이쪽이 고생대라서 이쪽에 철광석이 있고요, 이쪽에 석탄이 있어요. 호주를 잘 보시면 왼쪽에 철광석, 오른쪽에 석탄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철석.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B, 이거 가리고 A가 뭐고 B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호주의 왼쪽 철광석, 호주의 오른쪽 석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뭐 석유 있는데 양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출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철광석과 석탄. 근데 그럼 철광석과 석탄이 다 어디로 가냐? 한중일로 가요. 그러니까 가는 나라가 의미가 없어요. 포인트는 호주의 어느 쪽에서 움직였느냐가 포인트예요. 자, 석탄부터 봅니다. 석탄. 산업용 연료. 주로 무슨 산업이라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두 가지를 왜 다 호주, 일본, 한국이 한중일이 가져갈까? 철광석, 조선도 연관성인데, 이 철광석과 석탄이 같이 필요한 게 그게 철강 산업이에요. 철광석을 녹여서 철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강판을. 그런데 저 철광석을 녹이려면 10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 석유는 1000도가 안 나와요. 의외로 석탄은 1000도 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수입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철강 산업 유명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일본의 신일본 제철. 호주에서 갖고 옵니다. 둘 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둘 다 호주. 자, 산업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데 철강 산업에 사용됩니다. 공업 발달한 나라의 수요가 많은데요. 주요 수출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알아둡시다. 자, 석탄 인도네시아도 많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한중일입니다. 순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중일. 그 다음에 철광석, 산업의 쌀. 선생님 아까 히토류.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쌀. 얘는 그냥 산업의 쌀. 그냥 산업의 쌀. 국제 이동량 많은데 이거 수출국 호주고요. 수입국 똑같이 한중일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철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석유는요. 기억하세요. 아시아의 산유국 인도네시아랑 브루나이입니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브루나이가 관광이 지금 허용이 돼. 옛날에 허용이 안 되는데 요새 관광 허용돼 있거든요. 브루나이 가는 거 많이 비싸죠? 평균이 싸요. 평균이 쌉니다. 브루나이는 항공사도 좋아요. 얘네 돈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아 여기서 1인당 GDP 1인당 GDP 좀 얕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브루나이예요. 이 얘기 있잖아. 브루나이 석유 펑펑 나와, 천연가스 펑펑 나와, 전부 구강 거라 구강이 막 세뱃돈으로 100만 원씩 현금 주는 나라. 줄만 서 있으면 100만 원 주는 나라. 그래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루나이가 나중에 혹시 저 수능 끝나면 브루나이 가세요. 11월 수능 끝나자마자 브루나이 가세요. 평일날 가면은 왕복 한 60만 원 정도? 비싸네요? 아니죠. 거리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브루나이 무조건 항공편이 50%가 안 넘습니다. 항공 점유율이. 그러니까 옆자리가 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 브루나이 무슨 종교가 뭘까? 생각해봐. 아까 보르네오 섬의 맨 밑에 인도네시아 이슬람교, 말레이시아도 대부분 이슬람교, 브루나이도 이슬람이에요. 브루나이도 이슬람입니다. 그 국왕이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비가 법적으로 4명까지 허용됩니다. 지금 브루나이 국왕은 40대 아직 안 됐네.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부인이 1명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왜 가요? 지금 국왕의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아들도 그 왕비의 아들은 아니지만 봐왔기 때문에 한국 여자도 이렇게 눈여겨 볼 거예요. 여러분이 브루나이 가셔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 이렇게 리무진 딱 서서 궁궐로 가시죠 할 수도 있어요. 자, 주석, 천연고무, 팜유 갑시다. 볼게요. 일단 석탄부터 보세요. 석탄 어디에요? 호이니 기억하세요. 호이니. 호주, 인도네시아, 호이니.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호이니입니다. 철광석은 그냥 호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철광석이 왜 호주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철광석이 있으면 C원생대가 있어야 되는데 C원생대 볼게요. 위에 누구 있었죠? 지난주에 시작해. 발시료 기억나세요? 발트, 시베리아, 로렌시아. 그죠? 그 남반구에는 아프리카 탁상지, 호주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 딱 3개예요. 그럼 아시아에 뭐밖에 없어요? 호주 순상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이 얘네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순상지가 그 브라질도 있어요. 브라질.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철광석 많이 나오는 데가 브라질. 그 다음에 호주예요. 근데 오늘 이제 몬순아시아니까 호주죠. 그 다음에 주석이 뭐냐면 옛날 그 중세 시대 보면 장 졸라 무거운 거 있죠. 건배할 때 졸라 무거운 거 막 쇠로 된 거. 그 쇠 아니에요. 주석이에요. 그 주석이에요. 주석이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저 텀블러가 몽땅 스테인리스지만 그 주석잔 조금 좀 비싼 술집 가시면 생맥주 시키면 주석잔에 주는 데 있거든요. 그 집이 진짜 찐. 왜냐면 주석이 약간 저 스테인리스처럼 보냉 기능이 있어요. 그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잔 이게 이렇게 잔인데 딱 담아서 쇠잔 담으면 되게 차가운 거 있죠? 그게 되게 주석잔. 그런 주석을 만드는 게 그런 거 만드는 게 주석인데 미얀마, 인도네시아 정도 있는데 그 미얀마, 인도네시아 정도 기억하세요. 미얀마랑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천연고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연고무. 자, 천연고무는 타이랑 인도네시아. 타이 기억하세요. 타이.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거의 대부분 광물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인도네시아가 나중에 저거 나오던데 50년 후에 강대국 50년을 강대국 10위 안에 들어갈 가장 유력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밀려난 나라 어딘지 아세요? 밀려난 나라? 12에서 15에서 더 밀려난 나라? 한국이요. 왜냐면 한국은 50년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바이바이. 한국이 약간 이제 미얀마처럼. 미얀마나 네팔, 이제 종전 네팔, 부탄 이렇게 돼가지고 민구이 얼마 안 사는.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가까운 이유가 2억 7천, 2억 7천. 인구가 안 줄죠. 거기다 자원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산유국이에요. 심지어. 그죠? 자, 그래서 타이, 인도네시아가 천연고무고요. 그 다음에 팜유, 인도네시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팜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팜유. 그래서 팜유가 뭐예요? 이제 식용유. 그게 팔리다니요. 여러분 모든 가정집에 다 있는 게 팜유죠. 그죠? 그 팜유, 인도네시아가 1위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 볼게요. 통조림 만드는 게 주석입니다, 여러분. 통조림 만드는 게 주석. 통조림 만드는 게 주석이고, 아까 어디 나왔어요? 그 나라 두 개 써놓을까요? 거기다가 동남아시아 열대기후죠. 미얀마,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주석을 든 미인. 주석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천연고무 타인도네시아. 여러분 이거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주로 타이어도 다 이거예요. 타이어. 그 다음에 팜유 아까 얘기했죠. 인도네시아인데 그 밑에 써주세요. 식용유랑 화장품도 팜유 무조건 들어가요. 화장품, 식용유가 팜유예요. 약간 유분 성분이 있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팜유입니다. 됐죠? 네. 다음 주요 국가의 자원개발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갑니다. 세계 최대의 아까 석탄과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석탄과 히토류. 급격한 산업화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아까 했었죠. 뭐라고? 철석, 즉 철광석과 석탄. 자, 오른쪽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그래프 보세요. 그 그래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소고기는 일단 갑자기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고기 일정합니다. 특히 소고기, 여러분 호주 아까 보셨지만 호주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오른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고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 진짜 싸요. 나중에 호주 가시면 무조건 있잖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소고기만 먹다 오셔야 돼요. 소고기가 쌀보다 싸요. 그래서 거기 무조건 고기만 구먹다 오셔야 돼요. 소고기가 꾸준하고요. 뭐랑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철광석이 석탄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시험에 내실 거예요. 철광석이 지금은 철광석이 석탄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석탄 아무래도 약간 좀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철광석이 더 높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맨 위에가 지금 철광석이다 기억하시고,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그 표 중요합니다. 그 표 중요해요. 근데 그 표에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GDP, 그 동그라미가 GDP 크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GDP 크기로. 자, 1등 보세요. 어느 나라에 지금? 중국. 선생님 10위죠?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국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산업구조를 대략 그건 사실 매년 바뀌는데 1대 4대 5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자, 중국은 10대 40대 50. 1차, 2차, 3차 산업 비중이에요. 중국의 1차 산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차, 3차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3차가 좀 높은 거는 중국이 그만큼 이제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게 높은 거는 이게 크다는 건 무조건 선진국이에요. 다음에 일본 보세요. 그 위에 일본. 여러분, 일본의 1차 산업 비중 한번 보세요. 1%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산업별 생산, 여러분 이게 종사자 비율 아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이게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1%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2차가 30, 3차가 70. 그래서 3대 7.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건 뭐 거의 없으니까 30대 70 정도로. 그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3차 산업이 이 정도 돼야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1대 2대 7이에요. 우리나라도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은 그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거죠.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안 나오니까 보지도 마시고 좀 병신이에요. 호주 보세요. 호주도 3차 산업이 얼마를 넘어요? 71%를 넘어요. 그죠? 호주도 71%를 넘어요. 자, 그러면 호주하고 일본 구별하는 거 볼게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GDP 규모가 게임이 안 돼요. 두 번째, 아무래도 1차 산업이 조금 더 많은 게 누구다? 호주예요. 일본에 비해서 1차 조금 더 많은 게 호주고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것도 호주예요. 그럼 호주 2차는요? 없어요. 호주는 공장이 없어요. 호주의 2차 산업은 거의 그 광물 가공해서 팔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주는 2차가 적고 3차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높더라. 그죠? 그 GDP 규모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인도 보세요. 인도. 자, 인도는 지금 15대 25대 60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그래프마다 달라요. 아, 60 정도, 60. 15대 25대 6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럴 때 뭐로 간다? GDP. 아직까지는 인도 GDP하고 중국 GDP가 비교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보시는데 태국이나 베트남 보실 필요 없어요. 인도네시아를 보시는데 인도네시아가 1차 산업 비중이 커요. 그리고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50이 안 넘죠.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적은 나라들 중에서 3차 산업이 50이 안 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70 정도가 돼야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50도 안 된다? 그럼 아직은 개발을 하고 중에서 좀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가 오히려 더 많아요? 2차 산업이 더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는 지금 광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있긴 하지만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업은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게 인도네시아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GDP가 높은 게 인도네시아예요. 생각해요. 한중을 빼죠, 호주 빼죠, 인도 빼죠, 1등이 인도네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아세안이 10개국이 있거든요.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10개국 중에 GDP 제일 높은 나라는 1인당 GDP는 싱가포르겠지만 그냥 GDP 규모를 인도네시아가 1등이에요. 그 전 세계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 게 인구 많죠, 자원 많죠. 자, 이제 인도네시아가 살래요. 권장합니다. 인도네시아 좋아요. 대신에 이슬람을 믿어야지. 자, 중국 봅시다. 밑에 넓은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했다. 자, 거기 5번에 들어갈 정책은 여러분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개혁 개방 정책. 여러분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죠? 버린 지 꽤 됐습니다. 버린 지 꽤 됐어요. 일찍이 마오쩌둥이 70년대 그런 얘기를 했잖아. 흑묘백묘. 못 들어보셨어요? 흑묘백묘? 묘자가 야옹이잖아. 야옹이. 그치? 흑묘백묘 뭐냐면 쥐를 잡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국은 앞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 신경 안 쓰겠다.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암호학을 손잡겠다. 그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이미 70년대 시장경제를 선포했어요. 중국은. 그게 바로 개혁개방정책입니다. 70년대 말 동부해안 지역의 경제특구. 중국이 바보가 아니니까 선진국의 빠른 기술력을 도입하려면 제일 좋은 게 선진국의 공장을 들여오면 돼요. 그럼 봐요.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이런 영국이나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중국에다 공장을 찾으면 인건비 개싸죠. 그 다음에 중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 경제특구는 세금 감면해줬어요. 예를 들면 뭐 5년 동안은 임대를 안 내도 된다. 세금 감면해준다. 그러면 뭐 기업들이 땡큐죠. 인건비 싼 데다가 세금도 안 내고 땅값도 싸고 무조건 들어오죠. 그게 바로 경제특구예요. 그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최근에는 중화공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는데 그 지역을 중간춘이라고 합니다. 중간춘. 첨단 산업 분야 중간춘. 이게 애기들 기저귀 분유부터 선박, 대형 선박하고 항공기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미국이요. 미국은 안 만드는 거 많아요. 소비재 중에 안 만드는 거 많아요. 싸구려 안 만들어요. 그 진짜 이쑤시개부터 항공기까지 다 만든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 정도예요. 일본도 안 만들어요. 일본은 갑상도 안 만들어요. 그죠? 다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와가지고 뭐 이러고선도 막 너 스마트 그러는 게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손잡고 그런 걸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은 이제 조선산업이 없어요. 옛날 말에 2차 대전 때문에 해도 한국만 큰 거다 미국이 만들었죠. 옛날 얘기.
지금 인건비 비싸지면서 조선소가 다 문 닫았어요. 그 1년에 배를 몇 대 못 만들어요. 근데 배 잘 만든 나라 어디예요? 중국. 싫어하잖아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배를 만들면 어느 나라한테 손댈 수밖에 없냐면 한국.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저 필라델피아에 필라 조선소라는 거, 그 하나가 가서 만든 거. 하나가 어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방산산업도 다 하나고요. 조선도 하나예요. 하나 많이 커졌어요. 하나인데요. 그 하나가 거기서 엄청난 노동력들 창출해가지고 배 만들거든요. 그 조선소가 조그만한 배 한 대 만들던 지금 어마어마한 유조선 같은 10대 만들어요. 하나가 들어가고 나서. 근데 막상 시켜보니까 일을 못해. 미국 애들이 손만 컸지 섬세한 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일만 근사하고 조립만 하고 한국에서 대충 다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오면서 거기서 꼼나게 딱 조립을 해서 메이드 인 USA 이러면 금액이 달라져요.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일 때마다 메이드 인 USA 붙이면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중국은 참 망했으면 하면서도 좀 그죠? 여기 또 망하면 또 안 되고. 일본 갑시다. 자, 자본과 기술이 풍부하나 자원이 부족하여 높은 원료 해외 의존도. 그래서 여러분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은 체린쌤이 약간 집착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상한 집착이 있습니다. 체린쌤이. 교과서나 최근 수능에 15년 동안 일본이 안 나오거든요. 체린쌤 본인이 만들어서 일본 문제를 냅니다. 그 일본의 도시를 너무 잘합니다. 약간 국적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체린이 본명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꼬거나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엄청 잘 알아요. 일본에 대해서.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들어가면 무조건요.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 농담까지 다 적으세요. 왜냐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 요새 우리나라 의도적으로 일본을 주지 안 하거든요. 근데 체린쌤은 한국보다 더 잘 알아요. 약간 진짜 이상하다니까. 옛날 공업체 70년대 공업체 역할 다 알고 있다니까. 그것도 시험에 돼요. 그러니까 특히 공업체 할 때는요. 사진 찍든지 녹음을 하든지 녹화하든지 아무튼 진짜 잘해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자료가 없어. 일본이 나온 게 최근이 한 20년 전이야. 근데 체리쌤이 일본 공업적 다 깨고 있고 일본 지명 너무 잘 알고요. 이상해요. 간첩 같아요. 호주, 일본 여기 꽂혀 있어요 지금 아주. 일본 캥거루 같아요. 자. 가공력 활동.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정밀기계 및 자동차 산업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생산자 서비스. 아시아에서 중국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금융, 다국적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생산자 서비스라는 게 이런 큰 회사들을 위한 법률, 회계 이런 서비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 갑니다. 앞으로 각광받는 나라로 했죠. 풍반천전, 플랜테이션 1차 산업 비중이 아직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000년대 이후에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그렇죠. 아주 빠르게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호주랑 다른 전략을 펴는 게 호주는 어차피 인구가 없어서 공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공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 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좀 영악한 게 원래 우리나라의 KF-21 항공기 공동 제작 해적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돈 안 내고 미적거리다가 조금만 수입해 갔거든요. 그래놓고 결국 터키 비행기 사가요. 근데 한국하고도 끊질 않아서 한국하고도 기술 제휴하고 터키하고도 기술 제휴. 약간 이 새끼들이 안 그랬는데 여기 좀 이상하게 건방져졌어요. 인도네시아가. 자, 그 다음 인도 갑니다.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중화학업도 성장하고 있다. 자, 거기 그냥 IT 선 13에 IT.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특히 벵갈루루가 유명합니다.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등 IT. 인도도 지명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인도도 지명 출제됩니다. 다음 OTR 또 나왔네요. 석탄, 철강석.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업 발달합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지나치게 부족하고요. 국내 시장 자체가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차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2차 산업 비중이 작은 거예요. 자, 거기 세 개는 17번부터 밀, 소고기, 양모.
이게 주요 수출품이에요. 석탄, 철광석 빼면 밀, 소고기, 양모. 자, 뉴질랜드 양털, 버터 등 축산물을 주로 축산물 주죠. 축산물. 뉴질랜드 축산물. 네, 뉴질랜드 여러분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민 권장입니다. 세계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그 연구나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하려면 뉴질랜드 가야 돼요. 미국 가면 안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잘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나왔네요. 여러분 어디 줄지 조금 전에 했잖아. IT 어디라 했지? 방갈루루, 하이드라바드. 위치 기억하세요. 위치. 방갈루루와 하이드라바드. 여기가 IT 산업입니다. 수도는요. 저 위에는 뉴델리예요. 미국 간 시차가 12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CS, 고객 상담. 24시간 일어난다, 고객 상담이. 예.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 식민지에서 영어라도 잘할 거 아니야. 이건 뭐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우수한 인재가 많고 임금은 비교적 저렴한데 벵갈루루, 하이드라바드 등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CS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괜찮아요. 그건 몰라도 되고 이제 몬스나시아와 오세안의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입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일반 상호 의존. 다양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차이가 많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 자, 호주에서 아시아로 오는 게 지하자원.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호주로 가는 게 공산품이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호주의 주요 상품 수출국인데 62년만 하더라도요. 얘네들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국 비중이 제일 컸죠. 지금은 없죠, 영국이. 그죠? 지금은 다 한중일입니다, 한중일. 자, 호주의 주요 수출입 상대 국가 무역 규모 나와 있는데요. 예,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도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많네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은 RCEP 기억하셔야 됩니다. RCEP. RCEP가 뭐예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RCE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15개입니다. 그 15개 다 외우셔야 돼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 아세안이 10개국이잖아요. 아세안 10개 외우는 건 알려드릴게요. 아세안이 10개죠. 그 다음에 한중일이 3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2개. 그러니까 자 봐요. 아세아 거지들. 아세아 거지 10개.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 3개.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합치면 RCEP 아시아 태평양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세안 10개국 좀 공부해 볼까요? 아세안 10개국. 일단 아까 남부아시아나 빠지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럼 미얀마 계세요. 아까 미 그 옆에 라오스 그 옆에 베트남. 그치?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타이란,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그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위쪽에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 쭉 보시면 돼요. 미라베 있고 그 밑에 타칸 있고 그 말레이 반대 말레이랑 싱가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위에 브루나이 오른쪽에 필리핀. 요게 아세안 10개국이에요. 자, 항상 아세안 오답으로 나온 애들이 인도 안 되죠. 방글라데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남부아시아 빼고 동남아시아 10개국. 특징. 싱가폴, 브루나이 빼면 다 거지 새끼들. 그치? 자, 여기 10개국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3나라 한중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의 2나라 호주, 뉴질랜드. 합치면 얘네들이 바로 이 15개를 뭐라고 합니다? RCEP. 뭐네게요? 인도네요, 맨날. RCEP 주요국으로는 중국, 일본, 인도가 있다. 인도 안 돼요. 인도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몬스나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구매 총생학과 산업구조 보입니다. 오케이.
아, 니네가 흑백으로. 아, 미안. 원래 내 의도는 이거였어. 다음 주에 칼라로 다시 넣어줄게. 아, 니네가 흑백으로 뽑았구나. 미안하다. 야, 이거 구분이 안 될 텐데. 아이고.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자, GDP를 비교하면 그럼 GDP 제일 많은 무조건 중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그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인도랑 호주 중에 누가 많을까요? GDP가 인도예요. 인도가 2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 동네 그 GDP 순서를 보면은 11조 중국, 그 다음에 4조가 일본. 그래서 한국 빠졌어요. 세계 지리에 한국 안 들어갑니다. 예. 한국 천대시한다. 그러지 마세요. 세계 지리랑 한국 지리랑 달라서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인도예요. 이 몬스나시아의 3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2조고 호주가 1조예요. 근데 호주가 대단한 게 호주 인구가 3,600. 우리나라 인구보다 작은데. 그런데 1조면 괜찮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조 정도, 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아직은 안 되는데 거의 1조 다 됐죠. 지금은 이게 옛날 거라서 지금은 1조 됐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나라 GDP 비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일본, 인도, 호주보다 좀 작은 게 인도네시아. 아직은 인도네시아가 호주보다 작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하고 일본 어떻게 비교한다 그랬죠? 호주하고 일본 둘 다 3차 산업이 많은데 1차 산업으로. 일본 아예 1차 산업 거의 없다. 그죠? 일본 둘 다 70%가 넘는데 3차가. 일본은 1차 산업 거의 없다. 1차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호주다.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비교해보세요. 중국과 인도는 어떻게 비교해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는요, 1차 산업이 인도가 훨씬 많아요. 중국보다. 생산액 기준으로. 그죠? 그 중국은 10%가 안 되는데 인도는 1차 산업이 17.4%나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사실 3차 산업 비슷해 보이죠? 그죠? 2차가 차이 나요. 2차가. 아직까지 누가? 중국이 비중이 더 높아요. 중국이 40% 정도 되잖아, 2차 산업이. 그죠? 인도보다 중국이 비중이 더 높아요. 됐죠? 그 다음에 왼쪽 거. 자, 그럼 왼쪽에 호주 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들이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뭐라 그랬어요? 철광석. 그죠? 호주 서쪽이 철광석, 호주 오른쪽이 석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교도 좀 볼게요. 종교. 자,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힌두교랑 이슬람교 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자, 버마족이 불교, 로힝야족이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 있고요. 스리랑카는 그 위에 불교가 많지만 인도 때문에 힌두교 신자들도 있어요. 그 스리랑카가 불교 힌두교고요. 타이는 심하지 않아서 안 냅니다. 타이는 모르셔도 돼요. 타이는 지우셔도 돼요. 발리, 말루쿠, 동티모르 다 지우셔도 돼요. 특히 동티모르는 채빈쌤이 아예 수업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동티모르 안 한다 이렇게. 아예 안 하십니다. 동티모르 아예 안 해요. 발리, 동티모르, 말루쿠는 아예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리핀 많이 내십니다. 시험에 필리핀은 민다노 섬만 무슨 교?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민다노만 이슬람이에요. 민다노만 이슬람이고 필리핀 국민의 97%는 다 카톨릭 신자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거. 자, 요건 최근 거 22년 거 갖고 온 건데요. 자, 작물 생산량 비율을 보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전 세계 차의 50%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차의 50% 중국. 그러니까 순서 좀 기억하세요. 중국이 1등이고요. 인도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케냐가 의외로 차가 많아요. 그리고 스리랑카가 4위까지 기억하세요. 중국, 인도, 케냐, 스리랑카. 중인캐스. 자, 커피는 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1위. 베트남 2위. 여러분 의외로 3위가 콜롬비아가 아니에요. 그죠? 인도네시아가 3위, 콜롬비아가 4위, 에티오피아가 5위. 자, 거기까지.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그래서 남미, 아시아, 남미 그렇게 된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모카는
중국과 인도가 비슷한데 중국이 조금 더 많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3위가 뜻밖에도 미국입니다. 미국 남부 기억나시죠? 옛날 노예들이 모카 재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가 3위고요. 브라질이 4위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5위입니다. 그 모카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그런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싹 다 숙제고요. 다음 페이지 싹 다 숙제고 맨 뒤에 답은 있는데 해설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하시면 카톡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카톡 하시면 해설지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주처럼 그 버스 타야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문제 푸시고 엄마가 오시거나 혼자 집에 가야 되는 소녀 가장, 소년 가장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저 테스트 그 사회문화 도표 및 세계지리 테스트를 해서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내가 인형을 좀 뽑아놔서 집에 인형이 많았어. 인형을 처리해야 돼서 다음 주에 인형 드릴게요.